제가 정신과 전문이지만 주로 저는 암 환자분들을 치료하고 있거든요. 진료도 대부분 암병원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증 신체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의 심리적인 어려움을 도와드리는 게 이제 제가 하는 일이어서 아마 저를 이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사실은 저에게도 파브리 병이라는 것은 좀 생소하기도 한 병이었고, 병 자체에 대해서는 직접 경험하고 계신 환자분이나 보호자분들이 저보다 훨씬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겪고 계신 그런 심리적인 어려움을 제가 더 잘한다고 할 수는 절대로 없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의 어떤 본인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시고 앞으로의 또 마음을 어떻게 조절해 나갈 건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는 시간으로 좀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들어주시고요. 파브리 환자분들의 정신건강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른 연구들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파브리병의 고통은 몸에만 머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파브리 환자분들의 3분의 1 이상에서 우울 증상을 경험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이제 통증이라는 것이 우울과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 통증이 심할수록 당연히 우울 수준이 높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조절되지 않는 통증을 경험하는 경우에는 우울해지죠. 괴로우니까요. 근데 또 하나는 우울하면 같은 통증도 더 심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서로 이것이 상호작용을 한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통증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조금 더 심리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파브리 환자분들의 정신건강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부가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치료의 필수적인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병을 계속 가지고 이제 지내시면서 계속해서 이제 치료를 열심히 받아 나가셔야 될 텐데, 그 과정 중에 심리적으로 소진되거나 지쳐버리게 되면 치료를 받거나 검사를 받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파브리 병에서 동반되는 심리적 어려움은 어떤 것이 있는가? 매우 다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울이 대표적이기도 하고, 또 이제 불안을 많이 경험하시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집중력의 저하도 생깁니다. 통증이나 이런 신체 증상 때문에도 어떤 한 가지에 집중하기 어려우신 부분도 분명히 있으실 테고요. 그리고 사람이 우울하거나 불안해도 집중하기 어렵거든요. 우리가 흔히 속 시끄럽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머릿속에 많은 생각들이 가득 차면서 당장 지금 집중해야 될 부분을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그런 이제 증상 때문에도 괴롭고 하다 보면 사회적으로 위축됩니다. 사람들을 잘 만나지 않게 되고 혼자 있게 되고, 그러면서 사회 적응에 이제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유전되는 질환이다 보니까 가족 계획에 대한 부담이 생기기도 하고, 자녀 문제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부담을 많이 겪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제 삶의 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효소가 전혀 없는 그런 고전형 파브리병인 경우 이제 삶의 질이 좀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신장질환이나 심장질환, 뇌졸중 병력 등등이 이런 삶의 질 저하와 관련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마지막 두 가지인데요. 그 사지에 화끈거리는 통증, 그리고 우울 증상, 이 두 가지 역시 환자분들의 삶의 질 저하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증과 우울에 대해서 조금 같이 좀 보려고 하는데요. 통증과 우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서로 그리고 악순환의 고리를 겪게 될 수 있습니다. 병을 진단받게 된 상태에서 이런 병을 내가 앓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일종의 트라우마 같은 식으로 본인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심리적인 외상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되고, 관련된 심리적인 고통을 겪게 되면서 걱정이 많아지기도 하고, 또 많은 부분을 회피하고 싶어지는 이런 마음의 이제 변화들이 생길 겁니다. 이걸 이제 바탕으로 해서 살펴보면, 통증이 경험됐을 때 통증이 계속 지속되고 잘 조절이 되지 않게 된다면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울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고립됩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 의욕도 없고, 그러면서 활동이 감소됩니다. 내일 당장 몸이 불편한데 밖에 나가서 막 이렇게 걷는다든지 하는 것들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이게 어떤 상황을 이제 다시 낳느냐? 혼자 가만히 있으면 계속해서 내 몸의 감각에 집중하게 돼요. 열심히 하고 있을 땐 어디 아픈 곳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 집중하면서 그걸 잘 잊게 되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다 보면 괜히 이런 데도 쿡쿡 쑤시고 이런 감각들을 느끼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 신체 감각에 집중을 하게 되면서 더더욱 통증을 더 강렬하게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더 무기력하고 우울해지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통과 통증. 통증이라는 건 이제 영어로 pain이라고 하고, 이걸 어떻게 정의하냐면 신체의 손상에 따른 감각이나 또는 정서적인 불유쾌한 경험을 통증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통증은 다 경험해 보셨을 테니까 무엇인지 이제 아실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이제 확장된 범위에서 고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서퍼링이라고 영어를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통증 자체보다는 조금 더 넓은 개념에 해당합니다. 통증으로 인한 불쾌한 경험뿐만 아니라 두려움이나 불안, 디스트레스는 심리적 고통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것들의 감정적인 느낌까지 포함해서 내가 괴로운 것을 이제 고통이라고 하죠. 근데 사실 이거는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들도 많아요. 근데 한 가지 이런 공식이 있어요. 고통이라는 건 통증 곱하기 저항이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통증이 찾아왔을 때 대체 왜 이런 통증이 나에게 다시 왔어? 왜 난 이렇게 아프지? 라는 식의 어떤 반감이나 이런 마음을 가진 채로 저항하는 마음이 당연히 마음속에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런 저항하는 마음, 통증이 찾아온 것에 대해서 너무나 반감을 가지게 되는 그런 마음이 더욱 고통을 심화시키더라.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통증을 편안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라고 하면 그러긴 너무나 어렵죠. 통증에 대해서는 최대한 주치의 선생님들과 상의하시면서 치료를 잘 받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통증을 가라앉히는 노력은 하시되, 통증이 또 찾아왔을 때, 통증을 너무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 상태에 대해서 너무 속상해하거나 심리적으로 반감을 가지게 됐을 땐 나의 마음이 더 괴로워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지 않나 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파브리병과 함께 살아간다는 거,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면, 산다는 것을 어떤 길을 걸어간다라는 식으로 비유를 해보자면, 파브리병과 함께 살아간다는 건 짐을 하나 더 짊어지고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닐까, 비유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나. 그냥 인생을 사는데 무거운 짐 하나가 없으면 훨씬 수월하게 걸어갈 수 있겠죠. 병을 가지게 되면 짐을 하나 더 짊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무겁고 힘들지만 못 걸어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미 이제 병이라는 이 짐을 짊어지고 가고 계신데 그 짐이 더 무거워질 때가 있어요. 그 부분을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짐이 무거워지게 만드는 것,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외부에서 찾아오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비가 내리는 걸 이 외부 요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러면 짐이 다 젖어서 더 무거워지겠죠? 그래서 좀 더 힘들어질 겁니다. 이 짐이 무거워지게 되는 외부 요인은 어떤 게 있을 수 있는가? 병이나 이런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겠고, 대인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인생길을 걸어가는 게 힘들어질 수도 있겠고, 내가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우리 살다 보면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부에서 생기는 스트레스 사건들. 근데 문제는 이런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 또는 이제 병이 잘 치료받는데도 때로는 잘 조절이 안 되거나 하는 그런 상황들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비가 내리면 어쩔 수 없이 비를 맞는 수밖에 없고, 좀 더 무거운 짐을 들고 갈 수밖에는 없지 않나.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내 마음속에서 그 짐을 더 무겁게 만드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림에서 보면 돌을 자루에 넣고 있죠. 내가 더 무겁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내 짐을. 내부에서 나타나는 그런 요인은 뭐가 있는가? 부정적으로 상황을 더더욱 해석하거나 걱정하거나 반출하는 거는 계속 생각을 떠올리는 거거든요. 어떤 생각이 계속 떠오르는 거, 또는 어떤 부분에 대한 집착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오히려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회피하게 되거나,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문제인 것이고, 이건 마치 안 그래도 무거운 짐을 내가 더 무겁게 만드는 것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험들이 있으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심리적인 고통을 유발하는 질문이 무엇이 있는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돌을 집어넣게 되는 그런 질문은 무엇이 있는가를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질문은 왜 하필 나에게 이 병?
당연히 이런 질문이 이제 떠오를 거예요. 왜냐하면 병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당연히 자연스럽게 생길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원망 또는 주변 사람에 대한 원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질문입니다. 사실은 이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병이 찾아왔다는 건 너무나 안타깝고 속상한 일이지만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해 생긴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오히려 마음이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질문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중요한 것은 과거에 대한 생각에 머무르게 된다는 것이죠. 과거로 계속 가는 거예요. 도대체 왜? 내가 예전에 뭘 잘못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과거로 가게 되는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질문은 병이 더 나빠지거나 다른 큰 문제가 생기면 어쩌지? 라는 질문, 마음속에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과 불안 때문인 것이죠. 다 아실 겁니다. 머리로는 걱정하고 고민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는데, 반복해서 나빠지면 어떡하지? 다른 장기 침범하면 어떡하지? 이런 식의 생각들을 계속 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마음속에서 자꾸 스트레스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결국에 이런 질문은 미래에 대해서는 생각으로 계속 머무르게 만드는 거예요. 앞선 질문인 왜? 이거는 과거. 더 나빠지면 어떡하나? 이건 미래에 대한 생각에 머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잘 살펴보시면 우리가 현재를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내 마음은 과거로 갔다가 미래로 갔다가 방황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마음의 변화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쪽으로 계속 마음이 갈게 되면, 과거나 미래로 갈게 되면 그것 때문에 마음속에서 고통이 만들어집니다. 괴로움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 중요한 이제 방법은 현재로 돌아오는 것, 현재에 집중하는 것. 이게 한 가지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을 조절해 나가고 중심을 잡기 위해서 중요한 방법은 현재에 머무르는 것이다 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현재에 살고 계세요? 마음이 현재에 있나요? 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내용 너무 열심히 경청해 주고 계신데 여기에 집중하고 계실 때에는 현재에 머무르고 계신 것이죠. 하지만 생각은 순간순간 떠돌아다니는 거고 동시에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